파트 1. 지금 보시는 이곳은 대한민국 욕망의 심장부 서울 강남의 금요일 밤 9시 풍경입니다. 불과 5년 전,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대 이 골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이 2차 장소를 찾아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왔고, 호객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와 택시를 잡으려는 호각소리가 뒤섞여 밤의 열기를 뿜어냈었죠. 모든 술집문 앞에는 만석이라는 팻말이 훈장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이 거리의 풍경은 기괴할 만큼 고요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은 여전히 깜빡이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고 호객 행위를 하던 직원들조차 이제는 지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끔 들리는 것은 예약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라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공허한 외침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의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유흥산업, 아니 한국의 밤문화 자체가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잠깐 이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상황이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멸종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개인 사업장 수만 무려 49만 개. 하루 평균일 342곳, 1시간마다 56개의 가게가 간판을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역사상 이토록 처참한 성적표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유흥업입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가 힘들다 해도 버티는 동안 술집과 노래방은 문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9.2% 폭락했고 노래방은 8.3%가 빠졌습니다. 외식업 전체 평균 하락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의 핵심 상권이라 불리는 마포, 서대문, 종로 일대에서만 1년 사이 호프집일 300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던 단골집이 어느 날 갑자기 임대문에 종이를 붙인 채 문을 닫았다면 그건 그 가게만의 사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산업을 단숨에 무너뜨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25년 현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가격표입니다. 소주 한 병에 3영원, 4영원 하던 시절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동네 상권조차 소주 한 병에 6영원을 넘어 7영원, 8영원을 찍었습니다. 안주 하나에 술 두세 병만 시켜도 10만원이 우습게 깨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서민의 술이라 불리던 소주가 이제는 마음 먹고 마셔야 하는 사치제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현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발길을 끊게 만든 결정적인 심리적 저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정말로 밤문화를 원했다면 비싸더라도 지갑을 열었을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거대한 두 개의 기둥, 즉 직장 문화와 인구 구조가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는 점입니다. 회식 문화의 해체, 물가 폭등, 고금리의 습격, 그리고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까지 이 모든 것이 2025년이라는 시점에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하나하나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밤이 사라진 대한민국, 그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 그 강제적 연대의 붕괴에서부터입니다. 파트 2. 이 거대한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대한민국 직장 문화, 그 견고했던 철옹성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2010년 혹은 그 이전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금요일 저녁 6시 사무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장님이 오늘 간단하게 한잔할까? 라고 운을 떼면 그 누구도 저는 선약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으니까요. 1차 삼겹살에 소주, 2차 호프집에서 치킨과 맥주, 그리고 기어이 3차 노래방까지 가서 탬버린을 흔들어야 끝나는 이 지옥의 코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회식의 정석이었습니다. 싫든 좋든 이 문화는 대한민국 유흥업 매출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아니 절대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전체 유흥업 매출의 30%에서 40%, 특히 평일 저녁 매출의 거의 전부가 바로 이 법인카드와 직장인들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된 소비가 이 거대한 산업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기둥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저녁 회식을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보다 무려 42%나 감소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점심 회식입니다. 10명 중 6명의 직장인이 저녁 술자리 대신 점심에 맛있는 파스타를 먹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그 점심 회식조차 알코올 프리가 대세입니다. 낮술은커녕 맥주 한 잔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트렌드 변화를 넘어선 권력의 이동이 있습니다. 과거 회식의 주도권이 상사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명백히 부하 직원, 즉 MZ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2030세대에게 퇴근 후 시간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이들에게 회식은 단합의 장이 아니라 무급노동이자 가스라이팅의 현장일 뿐입니다. 부장님이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라고 한탄할 때 신입사원은 에어팟을 꽂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근로계약은 9시부터 6시까지야. 이제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상사는 열정적인 리더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갑질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강제적 음주 문화는 범죄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통계는 이 문화적 격변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전국 유흥업소 방문객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불금보다 더 확실한 매출원이었던 목요일 저녁 회식이 전멸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 등 오피스 상권의 평일 밤거리는 이제 밤 9시만 되면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릅니다. 직장인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신촌과 홍대를 가득 메웠던 대학생들의 과잠바 물결도 사라졌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사발식을 하거나 MT에서 밤새 술을 마시는 문화? 지금 대학생들은 그런 걸 미개하다고 느낍니다. 동아리 뒤풀이조차 술 대신 방탈출 카페나 보드게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흥업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손님이 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식이라는 강제적 동기가 수백만 명의 직장인을 억지로 술집과 노래방으로 밀어넣었지만 그 족쇄가 풀린 지금 제발로 그 시끄럽고 비싼 곳을 찾아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집단주의 문화,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해체되면서 그 위에 기생하던 유흥산업은 숙주를 잃은 기생충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런 문화적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문화를 넘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경제적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지갑을 닫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 다음 파트에서 그 잔인한 경제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3. 문화가 바뀌어서 회식이 사라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끼리 한잔하는 것까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 바로 돈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회식 문화의 붕괴가 유흥업에 잽을 날린 것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경제적 충격은 결정적인 카운터펀치였습니다.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호프집 사장님은 손을 떨며 메뉴판을 새로 인쇄해야 했습니다. 5영원이던 생맥주를 7영원으로, 15영원이던 마른 안주를 22영원으로 고쳐 적었죠.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식용유, 밀가루 같은 식재료비는 물론이고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까지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문을 여는 순간마다 적자가 나는 상황, 즉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메뉴판을 바꾼 바로 다음 날부터 손님은 정확히 절반으로 뚝 끊겼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전국 외식업과 유흥업의 물가는 평균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월급 봉투는 어땠나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불필요한 지출부터 칼질합니다. 쌀이나 휴지는 비싸도 사야 하지만 술과 노래방은 안 해도 그만인 사치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상품들이죠.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는 20%, 30% 이상 빠져버립니다. 특히 유흥업의 미래 고객인 2030세대의 소비 심리 변화는 극적입니다. 지금 MZ세대 사이에서는 요로가 가고 요노, you only need one가 떴다는 말이 유행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꼭 필요한 하나만 산다는 뜻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거지방에서는 서로의 지출을 감시하며 편의점 커피 한 잔도 사치라고 혼냅니다. 이들에게 하룻밤 술값으로 10만 원을 태우는 행위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미친 짓으로 취급받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 한 주를 더 사거나 비트코인 조각을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믿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뇌관처럼 숨겨진 부채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일명 영끌족들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이자가 100만원, 200만원씩 늘어난 상황에서 퇴근 후 맥주 한 잔? 그것은 사치를 넘어 죄책감이 드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자취생,
주택담보대출에 묶인 가장들에게 유흥비는 가계부에서 가장 먼저 빨간 줄이 그어지는 항목 1순위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2024년 외식업 전체 매출이 5% 감소할 때 유흥업은 9%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격차는 유흥업이 경기 변동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경제적 쌍끌이 악재 속에서 유흥업은 구조적으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월급날에도 술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캔, 만원,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거나 아예 지갑을 닫고 집안에 머뭅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유흥비를 쓰던 사람이 10만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아예 0원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현장의 사장님들이 체감하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습관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점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뇌구조를 바꿔버린 전대미문의 사건, 바로 코로나19가 남긴 유전자 변형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되돌릴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4. 세 번째 원인은 돈 문제보다 더 지독한 일종의 사회적 유전자 변형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우리는 강제로 집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은 인간을 개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뇌세포에 각인된 집콕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굳이 씻고 꾸미고 나가서 시끄러운 곳에서 비싼 술을 마시고 막차 걱정을 하며 집에 오는 과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피곤한 일인지를 말이죠. 퇴근 후 샤워하고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켜고 배달앱으로 맛있는 안주를 시켜 맥주 한 캔 따는 것. 이것이 주는 안락함과 가성비를 맛본 인류는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유흥업의 스위치를 잠시 끈 것이 아니라 아예 배선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바로 MZ세대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홍대나 강남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젊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유흥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2030세대에게 술자리의 정의는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1차 삼겹살,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이라는 공식은 촌스러움의 극치입니다. 이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취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낡은 호프집에서 5만원을 쓰는 건 아까워하지만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서 굿즈를 사거나 일잔에 2만원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 있고 나만의 취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에 뻥튀기 과자를 내주는 동네 호프집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파민도 주지 못합니다. MZ세대는 더 이상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미하거나 기록합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침몰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인 노래방도 폐업이 속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때 홍코너 혼자 코인 노래방 열풍이 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시들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1분 미만의 숏폼과 릴스에 중독된 도파민 인류에게 4분 동안 가사를 보며 노래 한 곡을 완창하는 행위 자체가 지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의 재밌는 영상이 쏟아지는데 굳이 좁고 냄새나는 밀폐된 방에 갇혀서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른다? 10대, 20대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전체에서 노래방 문화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노래방이라는 공간의 필요성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밤거리가 조용해진 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밤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구시대의 유흥업은 이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지방은 아예 소멸이라는 단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지방, 사람이 있어도 망하는 서울. 마지막 파트에서 이 절망적인 딜레마와 자영업의 미래를 정리해드립니다. 파트 5.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마주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5년 봄, 강릉과 속초의 바닷가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 많은데? 경기 좋다는데? 라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유령 관광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지만 돈은 쓰지 않습니다. 과거 1인당 하루 평균 15만원을 쓰던 관광객들이 2025년에는 8만원도 채 쓰지 않습니다. 소비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증발한 것입니다. 낮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저렴한 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다 배경으로 인증샷만 찍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모두 숙소로 들어가거나 당일치기로 서울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역 상권의 밤을 밝혀주던 술값과 유흥비는 지출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삭제되었습니다. 사람은 흐르는데 돈은 고이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지방 상권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공포는 사람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고 지방엔 60대, 70대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평균 연령 65세인 도시에서 밤 10시까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는 호프집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손님이 물리적으로 소멸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경기가 아니라 인구학적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모인 서울은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은 임대료라는 또 다른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건물주는 경기가 어렵다며 월세를 더 올립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인 이 샌드위치 위기 속에서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월세를 막다가 결국 야반도주하듯 폐업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서울은 너무 비싸서 망하는 퇴로 없는 죽음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밤의 소멸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단면이 아닙니다. 회식 문화의 붕괴, 고물가와 고금리의 습격, 코로나가 남긴 비대면 본능, MZ세대의 개인주의, 그리고 인구 절벽까지 이 모든 악재가 2025년이라는 하나의 시점에 충돌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문명의 교체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흥청망청 마시겠지? 아니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DNA에서 단체로 모여 술을 마시는 습관 자체가 삭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 한국의 유흥산업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것입니다. 살아남는 곳은 극소수의 초저가 가게거나 대체 불가능한 초록셔리 공간뿐일 것입니다. 어설픈 중간 가격대의 술집과 노래방은 역사 속의 유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퇴직하고 호프집이나 해볼까? 코인 노래방에 돈 된다던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지금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조차 기적인 시대입니다. 유흥업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치킨집, 편의점, 카페, 우리가 만만하게 봤던 자영업의 다른 도미노들도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차 터지고 있는 카페, 공화국,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저 채널명이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